안녕하세요. 지속가능연구소 김민석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기업의 CSR 경영 동향에 대해서 같이 사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선 시간에서 CSR에 대한 트렌드, 추세, 그리고 현재 CSR이 의미하는 개념이 무엇인지 아마 설명을 잘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러한 CSR을 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도 큰 대기업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CSR을 하고 있는지 그러한 사례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CSR 그러면 앞에서 큰 다양한 내용의 주제들 또 개념에 확장되는 그런 내용들을 이미 다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저는 아주 짧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처음에 CSR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이 그림의 맨 왼쪽에 있는 어떤 사람의 손이 어떤 도네이션 박스에 기부함에 무엇인가 이렇게 하트를 넣는 그런 이미지가 하나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이런 CSR을 사회공헌 활동, 어떤 기부 활동으로 많이 인식을 했었습니다. 즉,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CSR은, 즉, 영어로는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뜻인데요. 이러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어떤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낸다든지 어떤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이러한 어떤 작은 영역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아마 보시면요. 어떤 사람들이 봉사활동 같은 걸 하고 있네요. 유기견 어떤 강아지, 반려동물들을 목욕을 시켜주고 있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단순히 기부하고 자선하는 이런 활동에서 넘어서서 임직원들이 함께 참여해서 지역사회의 문제를 같이 해결하고 임직원들이 이런 기업이 하고 있는 즉 과거에는 돈만 기부하는 이런 활동들에서 좀 더 확장이 되어서 임직원들이 참여하는 이런 다양한 활동들이 또한 CSR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서는 이런 CSR의 개념이 점점 확장이 되고 있는데요. CSV라는 개념이 2011년도에 나오기도 시작을 했었고요. 이러면서 CSR이 이제는 더 이상 기부하거나 자선하거나 자원봉사 활동들을 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좀 더 적극적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러한 모습, 그러면서 동시에 비즈니스에도 도움이 되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뜻으로 설명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CSV에 대한 개념과 CSR은 좀 더 많이 다른 개념이긴 한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CSV 개념도 CSR의 확장으로 이다라고 인식이 되어 있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아니다라는 반론도 많이 있기도 합니다. 최근에는요, 이런 CSR이 ESG 또는 지속가능 경영이라는 단어로 많이 불리우고 있습니다. 조금만 검색을 해보시면요. ESG라는 단어, 키워드를 놓고 검색을 해보시면 하루에도 수십 개의 그러한 관련된 기사라든지 아티클들이 우리 네이버 포털이나 구글에서 확인을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럴 때에 ESG나 지속가능 경영 이런 내용들을 나오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잘하기 위해서 이제는 ESG에 관심을 갖겠다. 지속가능 경영에 좀 더 관심을 갖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렇게 이 CSR이요. 이제 좀 더 큰 확장된 E가 환경, 그리고 S는 사회, G가 거버넌스, 즉 지배구조를 의미하고 있는데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좀 더 구체적으로 환경과 사회와 그리고 지배구조의 모든 곳에 있어서 건전하고 투명하고 그리고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된다라는 이런 개념으로 사용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즉 CSR은 이 개념 자체가 계속 변화하고 진화하고 있는데요. 그럼 최근에는 기업들이 어떻게 이런 CSR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에 앞서 작년 말에 나왔던 기사를 하나 보겠습니다. 대기업의 사회공헌 금액이 3조 원이 되었다라고 기사가 나왔네요. 즉, 이익은 조금 줄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CSR은 15%가 늘렸다라고 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SR이 15% 늘렸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엄밀히 말하면 CSR 영역이 굉장히 넓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과거에는 자선, 기부, 사회공헌으로 좀 더 협의에 이런 개념으로 사용이 되었다면 최근에는 환경과 사회 지배구조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좀 더 크게 넓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아마 이 기사에서는 CSR을 사회공헌에 대한 지출 비용으로 정의를 내리고 기사를 쓴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2020년도 작년이죠. 작년도에 주요 기업들의 사회가치 보고서에 의하면요.
기업들의 매출이 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공헌 지출액은 오히려 7.5%나 증가했다라고 기사에 적혀 있고요. 그리고 평균 이익이 많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오히려 또 어떤 기업들은 적자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공헌의 끈을 놓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공헌 지출액 비율이 4%인데요. 이 4%라는 것은 2009년도에 4.8%로 가장 높았던 적이 있었었는데 그 이후로는 가장 높은 매출액 대비 사회공헌 비중이 굉장히 큰 해가 바로 또 작년에 있기도 했었습니다. 즉 대기업들이 하고 있는 사회공헌에 대한 비용이 매년 한동안 증가하고 있다가요. 2017년, 17년에 우리나라에 그때 어떤 사건이 있었었죠. 그러한 대기업들이 이런 사회공헌을 좀 더 잘못 그래서 사용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에 많이 좀 급감을 했다가 다시 또 증가하는 추세로 돌아섰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런 기업들은 어떻게 CSR 활동을 하고 있는가? 이 CSR 활동을 오늘은 저는 사회공헌 위주로 좀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이 CSR이 굉장히 범위가 넓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그리고 그 중에 사회공헌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크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영등포에 계시는 주민들이라든지 기업에 계시는 분들은 좀 더 경영 전반적인 것들, 환경 전반적인 것들, 지배구조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조금 더 우리 지역사회에 밀접한 사회공헌 내용 위주로 CSR을 좀 더 좀 좁게 해석을 하고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중에서 기업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는지 좀 설명과 또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굉장히 힘들게 우리 모든 사람들 또는 우리 행정지자체를 포함해서 많은 기업들에게도 어려움을 주고 있는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19. 우리 코비드인데요. 이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많은 기업들이 이런 코로나 극복에 앞장서기 위해서 솔선수범을 했다라는 모습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그걸 제가 좀 카테고리를 좀 묶어봤습니다. 먼저 처음에는 국내 대기업 계열사 8곳이 동시에 뽑힌 게 최초다. 도대체 뭐에 동시에 뽑힌 것이 최초냐라고 하면요. LG전자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LG화, LG생활건강 등 이제 LG그룹의 8곳이 동반성장 최우수 기업에 선정이 되었다. 그런데 이게요. 동반성장 최우수 기업, 즉 협력회사와 모기업 간에 같이 상생 경영을 하는 것을 우리 공정위라든지 몇몇 정부기관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동반성장을 잘하고 있는 최우수 기업을 정부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한 그룹군에서 8개의 계열사가 동시 뽑힌 건 최초라는 건데요. 이게 그러면 CSR과 무슨 상관이냐라고 한번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런데 왼쪽에 보시면요. 코로나에 훨씬 취약한 협력업체를 위해 대기업이 먼저 손을 내밀었다라고 하는데 이 기사 자체가 기업의 CSR 활동을 검색하시면 나오는 첫 번째 사례가 바로 동반성장 최우수 기업 이 사례입니다. 즉 CSR 그러면 제가 그 사회공헌 위주로 설명을 드린다라고 했는데요. 물론 이제 그 설명드리기 앞장서서 이러한 CSR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활동 중에 하나로 많은 이런 언론이라든지 공공에서 바라보고 있는 시각은 사회공헌도 있지만 일단은 기업 자체의 활동들, 경영 활동을 통해서 기업이 어떠한 사회적 책임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례도 보여주고 있다는 건데요. 즉 협력회사의 동반 성장, 상생 협력의 사례가 이것도 CSR 활동의 사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LG만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차그룹도 마찬가지인데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회사들을 챙기고 있다. 이것이 협력회사의 사회적 책임, CSR 경영이다라고 사례로 나오고 있고요. 또한 CJ 제일제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쟁력 있는 협력사를 발굴해서 필요한 자금을 준다든지 그들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그들의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 이 CJ 제일제당에서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이제 즐거운 동행이라는 프로그램 명칭을 갖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CJ 제일제당의 CSR 활동,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착한 임대인, 착한 건물주 이러한 훈훈한 기사들을 우리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 갤러리아에서도 이러한 동일한 사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중소협력사들
대기업들 대상으로는요, 하나 갤러리아에서 운영하고 있는 백화점 이런 곳에 매장의 수수료를 인하해 줌으로써 그들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든지 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자라는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이런 네 가지 활동들은요, 단순히 사회공헌 활동 이런 것들을 넘어섰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좀 다르게, 결이 좀 다르게 동반성장이라든지 협력회사를 챙긴다든지 그들의 같은 공급망들을 관심을 갖고 챙겨주는 이런 활동들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활동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대기업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SK는 최근에 굉장히 사회적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룹 중에 한 곳입니다. 이 SK그룹 중에 SK스토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특별히 사회적 기업이라고 많이들 아실 건데요. 우리 아마 마을 기업이라든지 사회적 기업, 자활 또는 협동조합 이러한 그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SK그룹은 이러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을 잘 지원하는 회사 또는 그룹으로서도 굉장히 유명한데요. SK 행복나래 도 있고요. 그리고 SK 행복나눔재단 이런 곳에서도 과거에 굉장히 많은 사회적 기업 관련된 또는 사회적 경제 주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SK 스토어에서도 이런 사회적 기업들을 직접적으로 그들을 돕는 활동들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 중에 하나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롯데그룹도 열심히 잘 하려고 지금 노력하는 회사인데요. 롯데지주에서는요, 계열사와 함께 롯데그룹 산하에도 많은 계열사들이 있는데요. 이런 계열사들과 함께 소외계층의 플레저 박스, 지금 왼쪽에 있는 사진이 바로 이 롯데그룹에 있는 임직원들이 그 플레저 박스라고 해서 소외계층에게 전달해줄 여러 가지 먹거리라든지 식료품들을 담는 박스들을 포장하고 있는 사진인데요. 이런 소외계층을 돕는 이러한 활동들을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사례들. 전통적으로 우리가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하면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이죠.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일들을 롯데에서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포스코는 좀 더 통이 큰 활동들을 하고 있네요. 100억 원이나 들여서요, 포항에 랜드마크, 즉 상징물이 될 수 있는 공원을 만들고 있다라고 합니다. 즉 포스코는 환경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기업입니다. 일부 언론에서 이미 많이들 보셨을 건데요. 우리나라 요즘에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기후변화 그러면 많이 떠오르시는 것이 온실가스를 떠오르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온실가스, 즉 CO2라든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의 1등이 바로 포스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환경에 관심을 많이 갖고 조금이라도 이 환경에 영향을 끼치는 것만큼 상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 포스코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큰 거액을 들여서 어떤 공원을 만드는 자연 녹지를 조성하고 사람들이 편리하고 또 마음의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이런 랜드마크 공원을 만드는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효성의 경우에는요, 매년 상생 간담회, 그래서 우리 앞장에 설명드렸던 협력 업체와의 소통 강화, 이런 상생 경영 이런 것들을 잘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또 그런 것들 중에 하나로 이제는 서울 마포구 상암공원에서 나무 심기 행사를 협력회사들과 함께 했다라는 겁니다. 즉 그들을 지원하는 업무들도 하지만 그런 협력회사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효성에 있는 임직원들과 또 협력회사에 있는 임직원들이 함께 모여서 나무 심기 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 사례를 살펴볼 수가 있고요. KT 통신회사이죠. KT의 경우에는요, 2018년도부터 전국의 요양원을 대상으로 ICT 치매 예방, ICT는 이제 과학기술을 이제 의미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런 과학기술, 그들의 KT가 가지고 있는 장점인 통신기술이라든지 과학기술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어르신들의 치매 예방 교육을 한다든지 홀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스마트 약상자를 보급하는 등 이런 이제 고령층 대상의 사회공헌 활동들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KT는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도 이 전염병, 즉 이제 감염병 예방 관련된 활동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한 것으로 유명한데요. 즉 그들이 가지고 있는 통신 기술을 활용해서 사회에 필요로 하는 감염병 예방이라든지 치매 예방이라든지 그리고 어르신들 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공헌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KT뿐만이 아니라요, LG U+라든지 SK텔레콤에서도 이러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통신 기술들을 활용해서 어르신들 대상의 사회공헌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요즘에 혹시 집에서 인터넷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혹시 그 SK 같은 경우에는 누구라는 그 스마트한 스피커가 있습니다. 인공지능 AI 스피커가 있는데요. 그리고 KT도 있고요. LG U 플러스도 이런 그 인공지능 AI 스피커들이 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런 혼자 독거노인 또는 홀몸 어르신들이 집에서 적적하게 보내실 때 긴급히 SOS를 치기 좀 어려운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는 AI 스피커에다 대고 119에 전화를 해줘, 119에 신고를 해줘라든지 아니면 지금 밖에 날씨가 어때 등 이러한 웬만한 것들을 그 AI 스피커를 통해서 어르신들이 혼자 계시더라도 불편한 것을 해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과학기술이 뒷받침되지 않았더라면 이러한 서비스가 막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잘하고 있는 이런 기술, 핵심 역량들을 가지고 사회공헌 활동들을 하고 있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NH농협은행은 농협답게요, 농촌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즉 농촌 대상의 사회공헌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농 간 교육 격차 해소 이바지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도농이라 하면 도시와 농촌을 줄여서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이 도농 간의 교육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우리 농협은행에서는 초록 사다리 캠프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미래에셋 생명인데요. 이런 미래에셋 생명 같은 경우에는 모든 임직원들이 일부에 이제 기부를 다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은 십시일반 모은 기부금을 가지고 소외된 이웃에게 돕는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돈만 모으는 것이 아니라 봉사단도 편성을 해서요. 매년 8시간 이상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다른 회사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LG그룹 같은 경우, 특히 이제 LG전자의 경우에도요,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봉사단을 만들어서 이 봉사단들이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들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LG그룹의 경우에는요, 우리 영등포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영등포구 여의대로 128번지에 바로 이 LG그룹이 위치한 쌍둥이 빌딩이라고 부르는 LG 트윈타워가 있는데요. 이런 LG그룹에서도요,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고 있는, 즉 영등포 지역 관내에 있는 지역 시설들을 돕는 자원봉사단을 운영한다든지, 그리고 최근에는 이 코로나 때문에 대면 봉사활동이 많이 어렵기는 한데요. 코로나19 이전에는 LG에 있는 임직원들이 이 영등포구 내에 있는 어르신 시설이나 아동 시설에 꽤 많은 봉사 활동들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LG그룹 같은 경우도 아예 1년 중 하루 이상, 하루는 유급으로요, 월급을 받으면서 봉사 활동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도 하고요.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봉사단이 수십 개가 매년 운영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제 금융권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금융그룹인데요. 이제 작년이 되겠네요. 작년 6월에 금융권 최초로 한국판 뉴딜 정책을, 좀 어려우실까요? 한국판 뉴딜 정책. 아마 기사를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 한국에서도 이제 뉴딜 정책을 발표를 했었죠. 그래서 그린 뉴딜. 좀 더 환경에 관심을 갖겠다. 또 새로운 뉴딜 정책을 발표를 하면서 우리가 경제 어떻게 발전시키겠다라는 것들을 발표를 했었었는데요. 이러한 금융의 뉴딜 정책인 신한 네오 프로젝트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즉, 돈을 운용하고 있는 신한금융그룹이 이제는 이러한 돈을 그냥 돈을 투자해서 돈을 잘 벌 수 있는 곳에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사회와 그리고 지역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곳에 신한금융의 그룹에 있는 자금들을 활용하겠다라고 한국판 뉴딜 정책에 같이 부응하는 곳에 그들의 자금을 쓰겠다라고 선언을 한 것이 바로 이 신한 네오 프로젝트이고요. 하나금융그룹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친환경 산업을 아예 대놓고 우리는 이제 친환경 산업에 경쟁력이 있는 곳에 우리는 투자하겠다. 그리고 자금을 운용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한 것인데요. 이런 그린 모빌리티라든지 친환경 에너지 분야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맨 아래에 있는 항공 우주 산업, 카이라고 우리는 부르는데요. 카이에서도요, 아주 오래전부터 그들의 본사가 경남 사천에 있습니다. 경남 사천에 우리 공군 비행장도 있고 이런데요. 이때 이 카이의 본사가 사천에 있는데, 이때에 국내 최초로 교육기부 체험 학습관인 카이 에비에이션 센터를 이제 설립을 했습니다. 혹시나 이제 우리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고 날씨가 좀 좋아지시면요, 혹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이 카이 에비에이션 센터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자녀들이 있는 초등학생 정도 되는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요, 한번 가보시면 아이들이 체험하고
실제 배울 것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비행기의 작동 원리라든지 비행기 모형, 실제 비행기들이 전시가 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과학 원리, 즉 비행기 날 수 있는 과학 원리 같은 거를 배울 수 있는 이런 체험 학습관이 우리로 치면 과학관 같은 건데요. 이런 과학관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학관도 설치가 되어 있어 상시적으로 운영도 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에비에이션 캠프를 통해서 매년 몇천 명의 학생들에게 교육 기부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자료에서는요, 금융권에 하고 있는 사례들을 말씀드렸었고요. 그리고 그 특정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장점, 그들의 비즈니스의 본업인 우리 카이 같은 경우에는 그들의 항공센터니까요. 이런 항공우주산업과 관련된 그들의 교육 기부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는 사례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기사가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신한카드에서요, 어떤 언론 홍보를 한 것 같아요. 신한카드에서 제목이 비대면 자원봉사 대축제 실시라고 적어놨습니다. 비대면 자원봉사 대축제 실시. 이 제목만 보면 딱 감이 오시죠? 지금 이제 코로나19 시대이기 때문에 대면은 좀 어렵고요. 이제 비대면으로 신한카드가 자원봉사, 어떤 봉사 관련된 사회공헌 활동들을 했다라는 이런 기사입니다. 그런데 실제 기사를 이제 쭉 보면요. 재미있는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키워드가 있는데요. 제일 첫 줄에 신한카드는 창립 13주년을 기념해 작년 10월 1일이 이제 13주년이었나 봐요. 이 13주년을 기념해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서 2달간 신한카드 아르민 자원봉사 대축제를 이제 실시한다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밑에 이제 빨간 단어들이 나오죠. 자원봉사 대축제는 신한금융그룹의 환경과 사회와 지배구조 ESG라고 되어 있는 ESG 관점 하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상생경영의 일환으로 2013년도부터 매년 실시해온 봉사활동이다. 우리가 제목에는 자원봉사 대축제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어떤 봉사활동을 했을까? 독거노인 어르신을 도왔을까? 아이들을 도왔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떠오르실 수가 있는데요. 첫 줄에 본론에 들어가서 첫 번째 줄이 자원봉사 대축제를 하는 이유가 ESG 관점. 저희가 아까 제일 처음에 CSR에 대한 개념이 변화되고 있다. 자원봉사라든지 기부 이런 활동들에서 임직원들의 자원봉사 활동으로 개념이 확장이 되었다가 그리고 CSV라든지 이런 개념으로 좀 더 확장이 되었다가 그리고 최근에는 ESG 지속가능 경영 이런 식으로 많이 쓰이고 있다. 근데 이 부분은 더 자세히 설명드릴 필요는 있지만 오늘 시간 관계에서 그 부분 설명드리지 않을 건데요. 원래 CSR 개념 자체가 굉장히 넓었던 개념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좁게 해석을 했을 뿐이지 워낙 CSR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환경과 사회와 지배구조와 이런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긴 했었습니다. 아주 과거에서부터.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볼 때 자원봉사가 ESG 관점에서 했다. 또 기업의 사회적 책임, 즉 CSR이죠. CSR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상생경영. 아까 우리 제일 첫 번째 사례에서 LG그룹의 상생경영이라든지 현대차그룹의 상생경영이라든지 CJ그룹의 상생경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쭉 말씀드렸었는데요. 여기 또 자원봉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상생경영에 대한 단어가 또 나오고 있고요. 또 오른쪽에 가보시면요. 빨간색으로 지속가능 금융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UN 지속가능 발전 목표 UN SDG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렇습니다. 즉 이제는 자원봉사라는 것 하나를 설명하는데요. ESG, CSR, 상생경영, 그리고 지속가능 금융, 지속가능 발전, 그리고 아래 보시면 맨 아래 지속적인 사회공활동을 통해 기업시민이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굉장히 많은 단어들이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즉 이제는 자원봉사 하면 최근에 CSR이 그러니까 그 개념이 굉장히 확장되고 넓다라는 단적인 사례를 우리가 이 기사에서도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또 재미있는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현대차의 CEO 평가할 때 사회공헌 성과를 본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회공헌 성과를 본다 그러면 CEO들을 평가할 때 현대차에도 많은 현대차 그룹의 계열사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계열사들의 CEO들을 평가할 때에 사회공헌 성과를 본다. 그러면 우리가 얼핏 생각이 드는 것은 CEO들이 얼마나 많은 사회공헌 활동을 했는지, 봉사활동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떠오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기사를 보면요. 그런 내용들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한 사회공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밑에 세 줄을 보시면 환경보호, 협력사와의 상생, 또 협력회사의 상생이 또 나오네요. ESG 등급 개선, ESG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기업의 지속 가능성 강화라는 또 단어가 나옵니다. 즉 최근에 이런 CSR
트렌드를 살펴보자면요. 우리는 쓸 때는 사회공헌으로 쓰고 또는 CSR, 사회적 책임이라고 쓰지만 그 개념은 환경보호, 협력사회의 상생, ESG 또는 지속가능 경영 이런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는 기업의 CSR 사례다라고 설명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CEO들을 평가할 때 사회공헌 성과를 본다라는 것은요. 앞에 말씀드린 대로 ESG 그 기업의 CEO가 얼마나 환경적으로, 사회적으로, 지배구조를 얼마나 튼튼하게 잘 했는지에 대한 평가, 동시에 협력사와의 상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얼마나 잘했는지를 살펴보겠다라는 것이 요즘의 CSR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동아 오츠카에서는요, CSV,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던 개념이 CSV라는 개념이 있었었는데요. CSV 포카리 하우스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CSV는 한국말로 하면 공유가치 창출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중간쯤에 보시면 포카리 하우스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실내 생활이 늘어나면서 즐길 거리가 줄어든 아이들을 위해서 만든 놀이 키트다. 포카리 하우스 사진에 보시면 어떤 게 포카리 하우스 마크가 있는 집 모양의 어떤 놀이 시설 같은 게 있네요. 이게 바로 포카리 하우스인데요. 이런 것들을 집집마다 아이들이 있는 집에 나눠주면서 활동을 했다. 사회공헌 활동을 했다라는 건데 설명을 사회공헌 활동이라고 설명하지 않고 CSV 활동이었다라고 여기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즉 사회공헌 활동들을 불리우는 다양한 이제 개념들의 단어들이 있다라는 거죠. 또 네슬레, 굉장히 잘 알고 계시는 이 네슬레의 사례인데요. 네슬레에서는 이 슈나이더라는 CEO가 계시는데 이 CEO가 하셨던 게 UN SDG, 이 왼쪽 제일 상단에 제가 빨간 줄로 그어놨는데 CEO의 SDGs 경영이라고 되어 있는 네슬레 사례편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UN SDG도 기업이 사회에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활동에 대한 그런 개념을 설명할 때 SDG가 많이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이 UN SDG라는 것은요, UN에서 2015년도에 최종적으로 다 합의를 한 사항인데요. 2015년도에 합의를 했고 이 내용은 2016년부터 2030년까지 15년 동안 UN 차원에서 즉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사회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보자라고 하면서요. 17가지 목표를 타겟을 정했습니다. 17가지, 정확히는 17가지의 골을 정했고요. 169개의 타겟을 정했는데요. 이때 이 17가지의 골과 그리고 169개의 타겟이 바로 이런 UN SDG가 담고 있는 그런 사회적 가치 또는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마무리를 좀 지으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기업들이 사회에 어떤 모습으로 CSR을 하고 있는지 몇 가지 사례들을 살펴보았었는데요.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의 CSR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크게 두 장으로 요약을 한번 해봤습니다. 먼저는 기업 사회공헌이 변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자선, 기부활동, 봉사활동 이런 것들이 기업의 사회공헌이다라고 인식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제는 전통적인 자선 기반의 사회공헌에서 이제는 기업의 밸류체인, 아까 협력회사 말씀드렸잖아요. 협력회사의 상생, 또 고객들에게 어떤 가치를 만드는 것, 전 밸류체인 내에서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기업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사회공헌이요. 그래서 기업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기부 전략이 제한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아까 기업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활용해서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사례를 계속 말씀드렸었는데요. 이제 누구나 할 수 있는 돈만 기부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봉사활동하고 이런 것들보다는 그 기업만이 할 수 있는 기업의 장점을 활용해서 하는 이러한 사회공헌 활동들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밑에 있는 그 박스에 보시면 이제는 기업의 사회공헌에서 이런 CSR이요. 사회공헌 활동에서 이제는 사회적 책임 활동으로 크게 개념 자체가 크게 변화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제가 연구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연구한 자료에 의하면은 향후 4년에서 5년 이내에 기업 사회공헌의 판도가 아예 바뀔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다라는 겁니다. 즉 자선 기반의 사회공헌 활동은 사라지고 다양한 이슈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이제는 인권에 대해서 노동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그들의 임직원들의 안전에 대해서 이런 것들로 이제는 방향이 바뀌게 될 거다. 즉 이제는 CSR 그러면 사회공헌 활동 이제 많이 사라질 거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회공헌 활동, 봉사도 많이 없어질 것이고 4, 5년 내에는 이제는 다른
개념으로 완전히 다 바뀔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기업은 업종의 특성과 경영 전략에 맞는 사업을 중심으로 CSR 활동을 이제 하게 될 거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전자회사는 전자회사에 맞는 사회공헌활동. 아까 통신회사의 KT의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런 KT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통신 기술을 활용해서 사회공헌활동들을 하고 있는 사례를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러한 사례들이 훨씬 더 이제 많아지게 될 것이다. 기업의 장점을 가지고 활동하는 사례들이죠. 그리고 다음 장에서는요. 이제는 이 기업들이 CSR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모호한 CSR 활동에서 이제는 구체적인 CSR 활동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즉 최근에는 사회적 가치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사회적 가치 또 측정을 하는 노력들이 굉장히 시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가치 측정을 통해서 기업이 얼마나 많은 사회적 가치를 만들었는지 계속 정량화하려는 시도가 지금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한국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즉 많은 기업들이 CSR 활동을 하면 또는 사회공헌 활동을 하면 야 그래서 뭐가 좋아졌어? 얼마나 좋아졌어? 라고 사람들이 물어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측정하기 시작을 했고요. 이런 측정이 어느 정도 표준화가 되면은 이제는 그 기업이 얼마나 많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했는지 사회 공헌 활동을 했는지 이제는 평가를 통해서 그 결과값을 공개할 수 있는 이런 시기가 올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모호한 CSR이 아니라 이제 구체적인 CSR 변화하고 있다는 사례이고요. 앞에서 자선, 봉사활동, CSV, SDG, ESG 굉장히 다양한 개념으로 CSR이 설명이 된다라고 했었는데요. 앞으로도 또 다른 개념이 계속 추가가 되어서 CSR이 확장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즉 CSR이라는 개념은요. 하나로 국한되어 있는 아주 작은 고정되어 있는 개념이 아니라요. 계속 이 자체도 살아있는 그런 생물체처럼 계속 진화하고 성장한다는 거죠. CSR의 개념이 계속 확장되고 변화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업의 CSR 활동에 대해서 더 중요해진 것이 바로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진정성입니다. 즉 기업이 윤리 경영 또는 준법 경영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을 아주 잘하면서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잘하는 것이 필요해졌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사회공헌 활동, CSR 활동 이런 것들 굉장히 잘하는 회사들이 박수를 받았었는데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한편 뒤편으로는 비윤리적인 활동을 한다든지 담합을 한다든지 뇌물수수로 문제가 된다든지 기업의 총수가 어떤 잘못을 비리를 저지른다든지 이러면 그 기업이 했던 다양한 좋은 활동, CSR 활동들이 그 의미가 반감되거나 퇴색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즉 이제는 기업이 어떤 사회적 책임 활동을 잘한다라고 할 때에는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것이 윤리 경영과 준법 경영입니다.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을 아주 잘한 상태에서 그 이상의 것들을 잘 쌓아가야지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제는 이러한 뒤에서는 잘 하지 못하는 것들을 겉으로는 착한 일을 하는 것처럼 흔히 말하는 워싱 이런 것들을 하는 경우는 더 이상 이제는 이런 소비자라든지 사회에서는 좋게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제는 이런 CSR도 점점 더 구체적인 것들로 바뀌고 있다는 사례이고요. 마지막 박스입니다. CSR 활동에 대한 외부 감시자의 증가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런 화두가 될 것이다라는 건데요. 기업이 요즘에도 우리가 ESG 경영을 잘하고 있어요. 사회책임 경영을 잘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기사를 많이 내보내고 있지요. 그리고 CSR 활동 잘하고 있다는 그런 홍보성 기사를 많이 내보내는데 이제는 감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서요. 정말 그 기업이 잘하고 있는지 계속 보고 있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고요. 그럴수록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좀 더 정확하게, 진솔하게, 투명하게 그들의 활동들을 공시를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외부의 지속 가능 경영 지수, 그러니까 기업들을 평가하고 있는 지수 평가 기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평가 기관들로부터 지속 가능 평가라든지 ESG 평가 또는 사회공헌 평가 이런 것들을 계속 모니터링 받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조금 더 잘할 필요가 있겠죠. 물론 그 감시하는 사람들이 없더라도요. 기업들은 아마 잘 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외부 감시자, 더군다나 이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감시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좀 더 대응하고 그런 것들에 좀 더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외부 이해관계자 소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즉 이 영등포에 계시는 기업 관계자분들이 계시다면요. 이제는 외부 이해관계자 소통을 굉장히 잘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우리가 잘하고 있어요라는 것들을 어필했다면 이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쌍방향 소통을 통해서 외부의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다양한 커뮤니케이션하고 지역사회가 무엇을 원하는지
또 지역사회에 계시는 분들은요, 그 기업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주 명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서로의 정확한 커뮤니케이션이 될 때에만 우리가 좀 더 많은 사회적 성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대기업의 사례들, 그리고 이런 앞으로 CS 어떻게 변해갈 것인지에 특히 이제 기업 관점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혹시나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사례들을 조금만 검색을 해보시면 우리 다양한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 사회적 가치 창출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러한 기업들 중에 옥석을 가르칠 필요가 있어요. 어느 기업이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잘하고 있는지, 그들의 전문성을 가지고 잘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냥 흉내내기만 하는 기업들이 있다면 우리 지역사회가, 우리 사회가 그런 기업들에게서는 다시 챌린지도 하고요. 그러한 챌린지를 받은 기업들은 겸허하게 그들의 이런 사회적 책임 활동들을 되돌아보고 개선하려는 노력들을 계속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속가능 연구소의 김민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